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냐면요, 여러분들 토이스토리 하나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토이스토리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토이스토리 하나만 열거하고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엄청난 회사죠. 잠깐 또 사담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월트 디즈니가 만든 제작하는 영화에 있어서의 어떤 특색들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6년도에 월트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했고, 그 이후에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드는 작품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드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로이 올리버 디즈니라고 하는 분이 월트 디즈니를 처음 만들었던 이제 창립자인데요. 그 분이 이제 처음에 미키 마우스나 뭐 이런 것들 작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고, 애니메이션 장르에 있어서 굉장히 확장력과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시죠. 근데 이 창립자분의 이제 유언에 의하면, 지금 자꾸 하셨지만, 월트 디즈니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영화를 보시면 혈흔이 낭자하는 작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막 튀기거나 뭐 사지를 자르거나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그러니까 약간 에로틱시즘을 많이 가미된 그런 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작품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월트 디즈니 작품의 특징입니다. 월트 디즈니 작품들을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만화 영화라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보는 영화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물론 영화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그 위저드 오브 오즈 같은 경우가 어떤 가족 영화의 오락 장르에 있어서 포석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애니메이션의 장르에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 월트 디즈니가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는 이런 영화 작품들이 모든 연령과 모든 계층을 통틀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힘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서요.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서 이게 잘 이제 작품으로서 잘 성공을 거두면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라이징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부수적으로 굉장한 영향력과 상업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최근 작품 중에 제가 애니메이션 본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겨울왕국 같은 것만 생각하셔도 거기서 나오는 그 영화 음악 얼마나 유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 토이스토리는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카 시리즈에 나오는 그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릭터 상품, 캐릭터 옷, 뭐 모자,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장르는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시장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장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저 또한 애니메이션을 주로 다루는 에디터가 아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전문적인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세분화된 것들은 다루지 못하고 굵직굵직한 명목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3D 모델링 기술이 있죠. 자, 이제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기존에 많이 나왔던 토이스토리 같은 것도 2D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이제 영화로 다 통틀어서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영화는 어쨌든 2D 장르잖아요. 입체적인 것들을 평면으로 찍어내서 평면에 보여주는 작업 자체가 영화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애니메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3D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기술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입체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사람뿐만 아니라 형상에 대한 입체적인 표현들을 다 가능하게끔 만드는 작업이 3D 모델링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데 쓰는 프로그램들은 3D 맥스나 애프터 이펙트나 마야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정도의 깊은 디테일한 작업들은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스타일라이즈화,
3D 모델링 아까 만들었던 그런 도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입체적으로 이런 로봇이나 원리에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요즘 3D 기술. 자, 그리고 리얼리스틱,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만드느냐. 지금 이런 것들은 좀 파이널 판타지 영화가 아니라 이제 오락적인 분위기에 나오는 거, 오락 장르에 있어서 나오는 거지만, 요즘 여러분들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경우들 가지고 이제 오락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다 3D 작업이 걸쳐서 나오는 오락들이 대부분이죠. 요즘에 2D를 가지고 오락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드는 장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3D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3D란 여러분들이 극장이나 어디를 봤을 때 3D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구현해내는 방식 자체가 3D 국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갖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오락 장르 같은 거 보면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말 사실적이죠. 요즘 나오는 그래픽은요, 정말 사심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이런 머리카락이나 어떤 코에 뭐 이런 광대뼈나 이런 것들의 입체적인 거,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3D 모델링 기법을 얼마나 리얼리스틱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기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쉐이딩 앤 렌더링 기술. 그래서 이건 스타일라이즈를 하면,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과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의 명칭은 어쨌든 쉐이드 하면 이렇게 형태를 가다듬고요. 렌더링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얼마나 더 매끄럽게 굴릴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얘기하는데요. 쉐이딩이랑 렌더링 같은 거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제 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자동차잖아요. 이 캐릭터 이름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알았는데 좀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아까 이 전에 보여드렸던 거 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면 이게 조금 더 입체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림자에 대한 윤곽선이나 음영에 대한 이런 차이점들을 보여주면서 평면에 비추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입체적으로,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그리고 정말 더 스타일이 가미되게끔 만들어내는 장치들, 쉐이딩 앤 렌더링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쉐이딩 렌더링에 있어서 스타일적인 측면 말고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만드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툼레이더에 나오는 장면이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런 시리즈들을 보면 굉장하죠. 정말 하이퍼 리얼리스틱이죠. 현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버리는 초현실적인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요즘 들어가고 나오는 영화들은요, 대부분 애니메이션 기법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그런 기법이 거의 다 접목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장르들이 유명한 것들은 뭐 SF 장르, 판타지 장르가 대표적이겠죠.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연령대를 제가 20대 초중반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무나 친숙하신 작품들, 해리포터 시리즈나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아니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 이런 것들 보시면요, 정말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이 없었다면 만들 수 없었던 영화들이죠. 물론 제 세대에서도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이 접목되었던 뭐 스타워즈 시리즈나 그 외적으로 좀 더 뒤에 매트릭스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영화를 생각하시면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어떤 집약체가 놓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애니메이션이 정말 이게 실사인지 실제 찍은 건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인지 좀 구분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발달이 됐죠. 자, 그러면 3D 모델링 기법과 쉐이딩 앤 렌더링 기법도 있고, 또 하나 3D 백그라운드 기술이 또 접목되기 시작하죠. 어떤 쉐이딩이랑 렌더링이랑 어떤 그 처음에 어떤 그 3D 모델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3D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자체가 이제 3D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배경을 따로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혹시 제 세대의 얘기지만 모탈 컴뱃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만화도 있고요, 오락도 있어요. 근데 그 오락을 한번 보시면요,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오락이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터 요즘에 유행은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들어보셔서 스트리트 파이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보면
캐릭터 두 명이 나와서 서로 대결을 하는 철권 같은 경우가 대체가 진짜 철권 같은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특히 여성 하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오락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쌓는 것들 보면 3D죠. 모탈 컴뱃 같은 경우가 거의 초창기에 이제 3D 기법을 사용한 백그라운드 오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D 백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한. 그런 것들 보시면 캐릭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1차원적이면 뒤에 있는 배경을 3단계로 나눠서 가까이 있는 배경은 내가 움직일 때 조금 움직이고요. 뒤에 있는 배경은 더 많이 움직이고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은 더 많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카메라를 이렇게 통해서 바라보시지만 제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백그라운드도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 시점이 달라지니까, 각도가 달라지니까 그 각도에 있어서 뒤에 배경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3D 백그라운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애니메이션 기술도 보면요, 캐릭터만 공간 안에서 그냥 이렇게 허허 벌판인 나무 공간 안에서 캐릭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배경 자체도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현실적인 백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하면서 더욱더 현실적인 3D 기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생각하시면 3D 백그라운드 기술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 중에 이제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래서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거나 쉐이딩 앤 렌더링을 기울여서 더 이제 3D 입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법, 그리고 배경 또한 만들어내는 기법도 있지만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비주얼 이펙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 효과에 대해서 제가 파트를 2개로 찢어가지고 강의에서 2번 진행을 한 적이 있죠. 제 저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지? 소리가 한번 크게 들어갔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졸고 계셨던 분은 잠깐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보시면 뭐 비주얼 이펙트의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미 누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작품들이나 아니면 모든 효과에 있어서 비주얼 이펙트 부분은 엄청난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고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요즘 보는 영화들 중에, 방송물들 중에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 그리고 특히 이제 비주얼 이펙트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작품들 중에 컴퓨터 그래픽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말하는 최근은 5년 안에 나왔던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괴라는 한국 영화 있죠. 물괴라는 한국 영화들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그 괴물, 제가 스포일러니까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괴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괴물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들어가죠. 배경뿐만 아니라 캐릭터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접목돼서 새로운 촬영 기법도 들어갔고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악녀 같은 작품들 보시면요, 엄청나죠. 카메라 기법도 굉장하지만 거기에 쓰였던 이펙트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녀 같은 경우에서는 기억나는 장면들 하나 얘기해드리면 그 여자 배우가 킬러가 이제 본 직업인데 킬러의 그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실질적으로 촬영할 때요, 카메라맨이 같이 카메라를 메고 와이어를 달고 여자 주인공이 2층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인데 창문을 깨고 뛰어내릴 때 카메라맨도 같이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찍어내리기도 하고 그 뒤에 가가지고 이제 또 후반 버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해서 더 잘 다듬어서 만드는 장면,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뭐 그렇게 사용했던 작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녀 같은 작품들은요, 굉장한 기술력이 집약체되어 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물개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작품 괴물 같은
작품, 봉준호 감독 괴물 같은 작품 보시면요, 거기 나오는 괴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정말 잘 만들었죠. 또 하나 뭐 작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있어서 좀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는 디워가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심영래 감독, 심영래라고 하면 코미디언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를 하신 심영래 감독이 만들었던 디워의 첫 번째 그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접목시켰던 작품이고 우리나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했던 작품에는 분명합니다. 제 사견을 여기서 인터넷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 나쁜 평들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왔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또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개인들의 의견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해서 비주얼 이펙트까지 해서 크게 3D 모델링, 쉐이딩, 렌더링, 백그라운드 기술,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까지 좀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쉐이딩 앤 렌더링이 뭐지 더 구체적으로 알거나 3D 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막 디테일하게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